안녕하십니까. 수학만학원 최재형 원장입니다. 오늘 계획했던 영상은 이제 계획적으로 따졌을 때 약 한 달 전에 계획을 했던 영상인데, 이번 겨울방학이다 보니까 학원이 너무 바빠서 영상이 좀 늦게 제작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릴 주제는 학생들 풀이습관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학생들 풀이습관이 학생들 글씨체만큼 굉장히 많은 학생들마다 풀이 방법이 조금씩 다 틀리죠. 근데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말하긴 참 애매하지만, 이런 학생들은 풀이습관을 좀 처음부터 빨리 좀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풀이습관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는 학생들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반복해서 여러 번 봤다 하고는 하는데 실력이 굉장히 더디게 느는 학생들이 있어요. 또 문제 푸는 속도가 굉장히 느린 학생들, 그리고 또 반대로 문제 푸는 속도는 굉장히 빠른데 굉장히 많이 틀리는 학생들, 그리고 실수가 굉장히 잦은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라면 걔가 문제 풀었던 문제집이라든가 연습장을 꼼꼼히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 잘못된 풀이 방법을 갖고 있진 않은지, 정말 실수가 많을 수뿐이 없는 풀이 방법을 갖고 있진 않은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풀이 습관을 이제 바로 잡고자 하는 이유, 근본적으로 이제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니까, 실수로 틀리는 일을 없게 만들기 위해서, 또 학교 서술형이라든가 논술고사에 이렇게 푸는 어떤 습관이 잡히는 부분이니까 서술형이나 논술고사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이제 풀이 습관이 잘 잡힌 학생들은 문제를 푸는 의식의 흐름이 보여요. 그러면 머릿속으로 그 단어에 대한 정리가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면접 대비라든가 실질적으로 본인이 공부한 부분을 스스로 정리하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어떤 수학 실력을 올릴 수 있는 근본적인 어떤 초석이 되는, 그래서 실력이 굉장히 더디게 증가하는 학생들을 보면 이론 따로 문제 따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을 배웠으면 문제를 풀면서 그래서 미분을 하고, 그래서 그래 숫자를 만들어서 이 방정식을 만들고, 그래서 여기다 숫자를 대입하고, 그게 이제 문제 풀면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론은 이론대로 가고 문제 푸는 건 막 그냥 대충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실력이 더딘 학생들, 실수가 많은 학생들,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풀이 습관을 조금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게 이제 좋은 풀이 습관이냐? 이거는 이따가 이제 실예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쁜 글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 풀면서 의식의 흐름이 보여야 돼요. 제3자가 봐도 얘가 어떻게 푸는지를 알아볼 수 있게 적어 주셔야 되고요. 또 풀이 시간 중간중간에 매인식은 다 있어야 돼요. 이것도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답은 확실히 구별해서 적어주는 게 좋고요. 학생들이 다 풀어놓고 진짜 시험 볼 때 다른 답을 적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줄 맞춰서 적는 거, 진짜 문제 줄만 맞춰서 적어도 실수가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점호가 중요하다. 기껏해서 자기가 문제를 다 풀어놓고 틀렸네? 그리고 그냥 버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틀렸으면 자기 풀이를 보고 이게 왜 틀렸으면 실수를 했는지, 내가 뭘 모르는지 그걸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산인데 학생들이 채점하고 그냥 버려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채점호가 더 중요하다, 이것도 좀 강조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첫 번째 예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지저분해요. 이게 뭘 어떻게 풀었는지 잘 모를 정도로. 근데 이 문제를 푼 저로서는 이 학생이 필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요 풀이는 대진고에서 수신이라고 불리는 학교에서 정말 수학을 잘하는 학생의 풀이거든요.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려고 해도 딱히 실수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 풀이 방법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혹시 걱정이 돼서 논술 문제라든가 서술형 문제를 주면서 제대로 한번 적어봐 라고 했는데, 제대로 다 적을 줄 알아요. 하지만 평상시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푸는 거죠. 성적이 잘 나오고 제대로 풀 줄도 알고 머릿속에 이 문제가 어떻게 푸는지가 다 파악이 된 학생이라면 풀이 방법을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문제점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 풀이 습관을 이제 이렇게 바꿔보자는 거죠. 좀 이제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풀이 과정이 길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메인 계산과 잡 계산을 구별해주면 좋아요. 그거에 대한 예시인데요. 지금 여기 있는 부분이 메인 계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식들이에요. 근데 이 문제를 풀다 보면 35 곱하기 27 이런 식의 어떤 곱하기 계산이라든가 잡계산들이 필요해요. 그 잡계산이 여기에 같이 들어와 버리면 내가 문제를 뭘 풀고 있었는지 중간에 애들도 헷갈려해요. 내가 어디까지 왔었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던 거지? 그래서 메인 계산과 잡계산을 좀 구별해서 잡계산을 따로 빼버리는 거죠. 그럼 나중에 검토하다가도 요게 맞나 요게 맞나? 그럼 또 다시 한번 여기서 빨리빨리 계산해보고, 이게 구별이 돼야 문제가 풀이 과정이 긴 문제일수록 학생들이 헷갈려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메인 계산과 잡계산을 좀 구별해서 적자. 두 번째, 문제를 풀다 보면 막 이 문제는 이제 여기 앞에서부터 굉장히 막 시작이 되다가 중간에 어떤 새로운 방정식이라든가 아니면 메인이 되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식이 있어요. 그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 식을 애들이 그냥 대충 넘어가면서 막 대충 적는 경우가 있는데, 그 시작을 알리는 식은 꼭 표시를 해서 꼭 적어줘야 돼요. 다 빼먹고 적는 애들도 있어요. 뭐 그냥 대충 적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시작을 알리는 걸 새로 더 적고 여기서부터 새로운 문제가 시작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학생들이 이거 잘 안 적는 경우가 있어서. 또 한 가지는 이제 두 학생을 비교를 해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 학생과 이 학생을 보시면 풀이 습관이, 이 학생은 줄이 맞춰져 있어요. 이 학생은 풀이 습관이 이렇게 옆으로 사선으로 적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문제를 사선으로 적는, 푸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학생들 실수하는 걸 보면 진짜 어이없게도 이렇게 문제를 풀다가 공간이 좁아지니까 여기 부분에서 실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것만 바꿔도 기본적인 어떤 산수 실수가 많이 줄어들고요. 또 한 가지, 이렇게 적어야 내가 이거 다음에 이거 풀고 이거 의식의 흐름이 보여요. 그래서 이 줄 맞춰 쓰는 거, 이거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쉽게 고쳐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연습장 갖고 와봐, 야, 이 줄만 맞췄어 라는 걸 몇 번 계속 강조를 해주다 보면 학생들이 좀 잡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이번 예시는 이제 연습장, 저희도 이제 학원 학생들한테 문제집에다 풀지 말고 연습장에다 풀어라 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연습장에다 풀으라고 하면 학생들이 보통 이렇게 풀어요. 막 이렇게 풀어요. 근데 학원에서 연습장을 제공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부할 때 연습장 아끼지 말라는 거거든요. 문제를 풀 때 문제 풀고 그냥 공간이 남았으면 그냥 건너뛰고 그 다음부터 풀어도 되는데, 꼭 이렇게 애들이 붙여서 풀어요. 그래서 문제와 문제가 구별이 가야 나중에 다시 봤을 때 내가 뭘 실수했는지 볼 수가 있는데, 너무 이게 따다다다 문제를 푼다는 거죠. 문제를 풀면 밑줄 정도는 거주고, 아니면 그냥 크게 여백 남겨놓고 다시 2번 문제를 풀고. 그래서 좀 연습장을 크게 활용을 해라. 두 번째, 문제 번호는 꼭 적어줘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 문제가 틀렸을 때 내가 뭘 틀렸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문제 번호가 안 적혀 있으면 그게 왜 틀렸는지를 모르거든요. 답은 확실히 구별해서 적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학교 시험 문제 다 풀어놓고 2라고 해놓고 답 적을 때 3이라고 적는 학생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답을 꼭 구별해서 여기다 꼭 써주고, 그러니까 문제를 다 풀어서 답이 나왔더라도 그래, LNE는 여기 답 꼭 이렇게 적어주는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번 예시가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를 풀고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어느 학원에서 무슨 문제집으로 나갔대. 그러면 그 문제집이 끝났으면 우리 애가, 내 애가 그 문제집 수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요. 문제집을 풀었으면 그 문제집에서 분명히 틀린 게 있고 실수한 게 있고 다시 풀어서 맞은 것이 있고 전혀 모르는 게 있을 거거든요. 그 부분이 완벽하게 다 복습이 돼야 그 문제집을 끝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이제 그 체크하는 연습, 그 생각보다 잘 안 되거든요.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요. 틀린 게 틀렸고, 뭐 실수를 했어. 근데 틀렸는데 다시 풀었는데 맞았어. 뭐 실수를 했는데 다시 풀었는데 맞았어. 전혀 몰라. 이 부분들이 문제집에 확실히 체크가 되어 있어야 나중에 복습을 할 때 이거를 기준으로 복습을 하게 되거든요. 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연습장에다가, 그러니까 문제집에다 문제를 풀었는데, 그러다 보면 확실히 몰랐어. 그리고 이제 이거를 풀었는데, 다시 풀었는데 이렇게 맞췄어. 이렇게 적어 놓으면 나중에 복습할 때 이걸 보고 복습하기 때문에 자기가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를 지우고 다시 풀어봐. 그럼 못 푸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집에는 확실하게 체크만 해라. 체크가 확실해야죠. 그래야 복습을 할 때 편하니까. 그리고 문제는 연습장을 크게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라. 그 부분을 좀 애들한테 계속 주입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머님들이 이제 학원에 상담을 오셨을 때, 그럼 프리스칸을 좀 이렇게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원에서도 이제 굉장히 많이 프리스칸을 바꿔주려고, 문제되는 학생들한테 프리스칸을 바꿔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학원에서만 그게 잡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학원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어머님들도 오늘 영상을 찍은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어머님들도 약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 학생이 연습장이라든가 문제집 보고, 야, 너 왜 문제집을 풀어? 연습장에다 풀어. 야, 연습장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크게 써. 야, 줄 좀 맞춰 써라. 라고 어머님들도 집에서 계속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양쪽에서 계속 체크가 들어가야 좀 더 빨리 바뀌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수능 30번, 이제 애들이 제일 어렵다라고 하는 수능 30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를 풀 때 프리스칸이 잘못 잡혀있는 학생들은 이 문제를 막 빙빙빙 돌다가 막 결국엔 못 풀고 뭐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30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프리스칸의 문제가 아니라 실력의 문제도 있겠지만 프리스칸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자는 거예요. 크게 이제 진짜 선을 그어서 문제를 풀자라는 건 아니고 머릿속으로 이제 이 정도의 선을 나누고 여기에는 메인 계산이 들어옵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 진짜 필요한 계산들, 그 계산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문제를 풀다 보면 조건들이 계속 나와요. A는 0이 아니다, A는 자연수다, A는 0보다 크다, F'이 0보다 작다, 뭐 이런 식의 조건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그 조건을 계속 보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건은 눈에 확 띌 수 있게 윗줄에다 적어주고 계속 그걸 확인해 가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잡계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25 곱하기 75 뭐 이런 식의 어떤 계산들, 이런 잡계산들이 여기 같이 들어와 있으면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그런 잡계산들은 이 주변에 빼서 막 바깥에 계산을 하고 계산한 결과를 일로 갖고 와서 메인 계산은 계속 적고, 이게 확실히 좀 구별이 되면 문제 풀 때 어떤 이렇게 뭐 자기의 나름대로의 어떤 풀이 방법이 생겨요. 그래서 이 연습들을 조금 해볼 수 있게 연습장에다가 애들한테 연습을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요약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많이는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 풀이 과정의 긴 문제는 메인 계산과 잡계산을 구별해서 쓰자. 그것만 좀 구별을 해도 문제 푸는 의식의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아, 내가 지금 뭘 풀고 있구나 라는 걸 놓치지 않고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자, 두 번째, 줄 맞춰서 쓰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진짜 말도 안 되는 3 곱하기 3을 7이라고 쓰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실수는 줄 맞춰 쓰는 것만으로도 많이 고쳐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쓰지 말고 제발 이렇게 쓰자. 요 줄만 맞추자. 세 번째, 연습장은 아끼지 말고 문제 번호하고 답을 확실히 구별해서 쓰자. 그러니까 보통 수학을 푸는 연습장 구조를 보면 이렇게 4등분으로 되어 있는 문제집이 연습장에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뭐 1번 문제 쭉 풀고 답 2, 뭐 2번 쭉 문제 풀고 답 ln3 뭐 이런 식으로 좀 구별해서 써주면 나중에 보기에도 좋고 채점하기도 편하고 답을 시험 볼 때 답을 잘못 적어서 일어나는 실수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가 될 텐데요. 문제집에 체크를 잘하자. 문제집에 맞았다, 틀렸다, 실수했다, 전혀 모르겠다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체크가 되어 있으면 그 문제집을 복습할 때 시간이 진짜 배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라도 체크는 굉장히 잘 되어 있어야 돼요. 복습을 위해서라도. 오늘 이런저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프리스칸,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이제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머님들이 이제 집에서 학생들 봤을 때, 문제집, 너 왜 연습장에다 푸니? 죄송합니다. 왜 문제집에다 푸니? 연습장에다 풀어야지. 그런 얘기들. 야, 너 풀이가 이러지 말고 글씨 좀 똑바로 써.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줄 맞춰 써. 줄만 맞춰 써봐. 야, 체크는 너 왜 안 하니? 확실히 모르는 걸 체크를 해야지. 그런 정도만이라도 집에서 계속 얘기를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